자, 안녕하십니까. 주식클래스 주관정씨입니다. 11월 달에 이제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가 미중 정상회담인데, 뭐 정상회담이 해도 호재가 조금 많습니다. 근데 국내 증시가 이제 11월 중순까지 약간 배터리의 약세, 또 반도체 종목들도 지난주 마지막에 또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온 종목들이 시간에 이제 약세를 보이는데, 그런 걸 안고 다음 주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자, 보면 미국 증시는 상당히 지금 우호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가장 지금 나스닥 그림인데, 나스닥은 뭐 지난 약간의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해줬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큰 그림에서 국채금리가 크게 안 변하면 정시라는 게 이렇게 계속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주간 기준으로 이렇게 2주 연속 좀 강세를 보였고요. 뭐 일단 11월 달 같은 경우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미국 증시도 양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 보게 되면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어느새 186달러까지 왔어요. 이제 애플이 190달러를 넘기게 되면 다시 꿈의 3조 달러 시가총액으로 가는데 사실 뭐 갑자기 애플의 주가는 갑작스럽게 뭐 아이폰이 갑자기 많이 팔린다든지 그렇게 연결짓기는 좀 그렇고 전체적인 장의 분위기가 이제 기술적 우위로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그런 흐름이 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이 있죠.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뭐 그 연일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다시 신고가로 왔기 때문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거의 Why not 정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견조하죠. 유가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여기에 또 반도체 종목, 반도체 1위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500달러를 좀 논하고 있는 자리. 여기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조용히 올라가는 종목이 메타 플랫폼스입니다. 메타 같은 경우도 상당히 다시 이제 7월달 연고점을 위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이제 하나의 기업 한국과 놓고 보면 약간 테슬라의 주가가 약간 부침을 빼고 나면 7개 종목 중에는 상당히 견조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이제 올라갈 때 이런 지난주 금요일 날 마감 적시인데 대부분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뭐 구글, 메타, 애플, 아마존, 테슬라 처음부터 상승을 보이면서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다음 주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미중 정상회담인데 거의 분위기는 이제 3일 정도 남았는데 이런 CCTV의 보도였거든요. 예, 바이든과 시진핑이 1월 15일 날 예,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난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만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약간 여러 가지 과거 사료 삼성 정권 자료를 보게 되면 가장 최근이 이제 2022년도 11월 14일 날 있었던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있었던 아마 에이펙 정상회담이었나요? 이때 내용인데 거의 중국은 여전히 미국과 중국 오불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냉전 중국 체제 유지, 반중국 동맹 강화, 뭐 미중 충돌, 미국 대만 독립 지지 오불 정책을 말하는데 미국 중국이 말하는 다섯 가지를 말하는 거죠. 음, 맞죠? 네. 갑자기 헷갈렸는데 그래서 일단은 합의는 보통 대충 이렇게 나옵니다. 양국 간 기본 관계를 존중한다. 오불 정책이나 경쟁 구도 속에서 위험 관리한다. 그 내용을 말하는 거고. 근데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항상 좀 껄끄러운 게 이제 대만 문제가 있긴 해요. 근데 사실 그거는 정치적 군사 안보적으로 바로 풀 수는 없는 거고 또 기후 협약 에너지 공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2, 3년 동안에 가장 정시에서 많이 나온 단어가 지경학입니다. 자원의 국유화를 말하는 건데 그러한 이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항상 좀 물론 이제 약간 너무 그런 데 쪽으로 치우치는 거, 뭐 쉽게 말해서 원자재를 무기하는 걸 말하죠.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기후 협약이라는 건 아시겠지만은 요 IRA 법안 어떻게 보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나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지금 여전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나 중동 분쟁 완화에 대해서 과연 미국과 중국이 어떤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지 당장 여기서는 뭐 우리가 표면적으로 뭘 확인할 수 있는 이슈는 안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최고위급의 협상 채널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아직까지 이제 느껴야 될 사항들, 뭐 대만 이슈라든지 홍콩 입건 문제, 남중국해 진양적 문제 이런 거 많이 남아 있고 미국이 중국의 첨단 제조 2025를 제조하는 것처럼 첨단 기술이나 공급망위성 규제 이슈는 계속 진행이 되겠지만은 그래도 만남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그냥 기대감이나 완화 기대감이 좀 나지 않을까. 그러한 흐름에서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보게 되면 이렇게 소비자 성격의 애플이나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게 우리가 좀 수긍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호재도 좀 있었는데 또 미국 증시가 아무리 좋아도 다음 주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뭐 S&P 500이고 누가 봐도 나쁠 게 없죠. 한 가지 아킬레스가 있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좀 지표는 봐야겠습니다. 이제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이죠. 지난 8월 달에 피치는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강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블 A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의 1년의 사건이죠. 근데 주말에 나온 이야기가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 중에서 피치가 있고 무디스가 있고 S&P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우호적인 것, 가장 높은 신용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신용평가 기관이 무디스인데 보면 대문자 A, 소문자 AA죠. 최고 상위 등급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등급 전망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등급이 있고 전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등급 자체는 바로 탁탁탁 끊어지는 거고 등급 전망이라는 것은 앞으로 내릴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무디스는 최근에 안정적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렸습니다. 부정적으로 내렸다는 말은 다시 내릴 수도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요 푸치 사례를 보더라도 5월 달에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갔다가 약간 안정으로 갔다가 다시 부정으로 갔다가 강등한 것처럼 말이죠. 물론 뭐 우리가 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무디스가 그래도 미국 편인데 이렇게 신용 등급 전망에 대해서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은 미국의 국가 부채 문제라든지 예산안 문제라든지 또 고금리로 인한 재정 불건전성 그거를 말하는 거겠죠. 하지만 이런 건 한번 경고는 미리 날렸다 보는 거고 이것 자체가 과거 이제 지난번에 피치가 등급 전망을 이렇게 부정으로 날릴 때처럼 그렇게 직접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갑자기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 강한 재료가 덮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다음 주 미국 증시는 어떻게 보게 되면 미중 정상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약간 노이즈로 나올 수 있는 무디스 이슈를 누를 수 있지 않나 볼 수 같고 또 하나가 이제 놓고 보면 물가죠. 12월 13일 날 미국의 FMC가 열릴 건데 그 전에 이제 한번 예상할 수 있는 게 10월 달에 미국 물가 지표인데 헤드라인 CPI는 최근에 두 달 연속 잠깐 올랐다 3.7%를 보였습니다만은 다시 3.3% 초반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전망이 되고 있고 가장 이제 관심이 많은 근원 CPI는 계속 내려오고 있었는데 약간 유지하는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번 발표될 미국의 물가 지표는 그렇게 기대감이 많지는 않네요. 근데 이게 요즘에는 이제 크게 반응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시장에서도 기조적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지켜는 보겠습니다만 큰 병국의 트릭은 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다음 주를 바라보겠고 또 이제 중간에 미국의 중국의 주요 지표가 발표되는데 중국은 최근에 지표가 조금 올라가는 거 하다가 폭 죽었었죠. 9월달 지표는. 이제 이는 이 산업 생산이나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는 GDP를 구성하는 주요 지표인데 전망을 놓고 보면 그래도 소매 판매가 조금 근데 이건 아무래도 10월 달이니까 프리 강군제 데이터가 좀 잡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음 주가 전망이 되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도 제가 여기 보면 호재가 많은 정치입니다라고 다음 주 정치를 조금 정리해 본 거는 뭐 전체적으로 여러분 맛이 아니겠습니다만은 시장 이런 게 보면 환율, 원자재, 채권, 암호화폐거든요. 암호화폐는 뭐 지금 볼 거, 암호화폐는 최근 ETF 이슈긴 합니다. 일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최근에 비트코인이 코인이 한 달 만에 37달러, 37% 어느새 작년 동기 대비해서 126% 지금 개당 한 3만 7천 달러 우리 돈으로 얼추 5천만 원이네요. 이까지 올라갔는데 ETF 승인 이슈죠.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도 이제는 현물 ETF로 승인하지 않을까 하면서 지난주에 거의 뭐 10%의 폭등의 기염을 토했는데 그 외에도 보면 밑에 있는 다른 알트코인들이 좀 오른 게 많긴 많아요. 솔라나도 있고 뭐 이건 뭡니까? 폴카닷 네, 이런 게 있는데,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좀 하긴 합니다. 주식에 이제 자금이 안 들어오니까 일부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간 거 아니냐. 충분히 어느 정도 일리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올라가서 갑자기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빠져 주식이 빠진다. 그렇게 말하면 뭐 안 돼. 일각에서 이야기는 주식시장에 자금이 좀 안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비트코인의 강세가 일정 부분 한몫을 할 수는 있다고도 생각은 합니다. 이 말은 좀 결론 내리기 어려운데 그렇게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통화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달러 약세가 우리나라 정시나 글로벌 정시에서 되게 좋은 건데 확실히 달러화는 보통 보는 게 DXY잖아요. 우리가 DXY라는 지수인데 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11월 접어들어서는 한 105 초반으로 떨어진 이후에 약간 지지하는 자리에 좀 있지 않나 볼 수 같고 원화도 사실 지난주에 많이 너무 빨리 떨어졌었죠. 예, 요거는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1300원대 위로 조금은 열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뭐 외국인이 많이 들어온다든지 나가는 건 아니고요. 환시장은 워낙 지난주에 급하게 국채금리 함께 떨리다 보니까 조금은 자연스러운 리바운드가 나왔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물가 지표도 있고 하니까 채권이겠죠. 그래서 10년물 채권 금리의 추이를 보게 되면 지금 4.65로 나와 있는데 거의 이거는 어느 정도 큰 변화는 없어요. 다시 이제 뭐 예를 들어 4.75, 4.85까지 올라가게 되면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 이제 약간 밑으로 내려왔다는 거는 큰 관점에서는 아까도 봤지만은 이런 기술주들이 상승을 할 수 있고 또 미중 정상회담에 따른 뭐 미중 정상회담 한다고 해서 갑자기 뭐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막 사주지는 않겠죠. 하지만 약간 시장의 불확실성은 충분히 안정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리 보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정시죠. 과연 이러한 호재를 갖고 우리나라 정시가 2,400, 800에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느냐 이야기인데 좀 뭐, 못 갈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이게 지수를 좌우하는 거는 배터리와 반도체 있습니다만은 그런 노편을 함께 놓고 보면 또 미국 장이나 외부 상황이 상당히 견고하면 굳이 주식을 팔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서 올리는 건 차치의 문제고 팔아가지고 때리는 물량 자체는 제한적이지 않을까 본다면 지난주 월요일 날 뭐 공매도 이슈 때문에 조금 확 올랐다가 사날 화수목금 동안 뭐 역시나 시장 공매도 이슈를 하더라도 게임주라든지 일부 종목들은 공매도 이슈를 수혜를 보면서 좀 장이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2차전지나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는 사실 수혜를 봤어요.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근데 기타 다른 종목들은 그렇게 수혜를 봤단 말은 그렇고 공매도 쇼커브의 어떤 그 베네핏이 좀 없었는데 주가는 중요한 거는 매수를 해야 올라간다는 거죠. 과연 다음 주는 매수 이력이 좀 들어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큰 그림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그래도 시장 흐름 자체가 뭐 이런 큰 굵직굵직한 이슈나 다시 애플의 주가가 뭐 190달러 임박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흐름 자체가 간접적으로나마 미국의 물가 불안감 이런 이렇게 신용 등급 전망에 대한 불안감을 좀 커버시켜주면서 다음 주 우리 증시도 미국처럼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다시 조금 자리를 잡히는 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